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 우주론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솔루션 60개. 저번 시간에 파트 1을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트 2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번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 17번 질량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자, 질량의 근원. 자, 그 기본 입자의 질량의 기원, 질량의 근원. 도대체 질량이 근원이 뭐냐. 예, 이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필드, 하여튼 뭐 힉스 입자라고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힉스도 뭐 힉스 장, 힉스 메커니즘, 힉스 입자. 네, 뭐 흔히 알려지기로는 뭐 힉스 입자가 만물의 질량을 부여한다. 뭐 이제 그렇게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힉스 장이 이제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거죠. 뭐 여하간 우리는 그렇게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여튼 힉스 입자. 네. 힉스 입자가 그 질량의 기원이다, 근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힉스 보선, 그건 이제 힉스 보선이라고 부르죠. 정확히는 힉스 보선의 발견으로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써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그 아니라는 증명은 여기 좀 뒤에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질량의 기원, 자 질량, 자 여기서 그럼 여기서 x축하고 y축은 뭐 일단 제껴놓고 높이, 왜냐하면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는 분명 높이를 가지고 있죠. 높이를. 여기는 높이가 없잖아요. 자, 근데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가 엄청나게 찌그러뜨렸습니다. 막 엄청나게 찌그러뜨렸어. 그럼 개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가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받겠죠. 압축을. 그 압축의 힘이 개미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개미가 받은 그 압축의 힘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공간을 찌그러뜨려 버렸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초대 질량 블랙홀 속에 빠진 겁니다. 이 개미를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요렇게 된다는 거죠. 높이가. 그러니까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됩니까? 힘을 받겠죠. 그 힘이 바로 질량이라는 겁니다. 질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렉트론 볼트. 그 일렉트론 볼트는 어느 쪽 방향입니까? 예, XY의 수직의 방향이잖아요, 지금. XY, 수직의 방향으로 질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량. 일렉트론 볼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XY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XY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XY의 수직의 방향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 보시죠. 우리 3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4차원, 5차원, 6차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 입자 한 개의 질량, 기본 입자 한 개의 질량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 세로, 높이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자역학이 뭡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네,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왜? 그 아무도는 계속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 공간만 생각하니까, 우리 공간의 그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어떻게 4차원, 5차원, 6차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질량의 근원이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4차원, 5차원, 6차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4차원 빨간색이 원래는 직선으로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얘를 꽉 눌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뭔가가 이렇게 꽉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찌글해지겠죠. 이렇게 뭔가가 얘를 확 눌러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속에 빠진 겁니다. 입자가. 이 공간 속 입자에 빠지면 입자 스스로 질량을 갖는 게 아니고요. 기본 질량. 입자가 자기 스스로 질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양자 공간이 이렇게 우주 전체적으로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가 그 양자 공간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양자 공간 속의 어마어마한 압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는 질량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발생된 입자의 질량은 우리 평범한 이 관점으로는 결코 이해가 불가능하죠. 왜? 평범한 관점이란 가로, 세로, 높이니까.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놈 빨간색이 있잖아요, 지금 이놈이. 갑자기 주황색으로 초록색으로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점프. 네, 초록색으로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초록색 크기만큼 이렇게, 아니, 주황색 크기만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입자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입자의 크기가 엄청 작아졌네요. 작아지면서, 자, 여기 주황색의 강도가 어떻게 해서 강도가 더 세지겠죠. 강도가 더 세지면 얘가 더 큰 힘을 받겠죠. 그러면 갑자기 질량이 점프가 일어나는, 그래서 수백 배, 수십만 배, 수십만 배로 질량이 점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얘가 초록색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자, 점프가 어떻게 됩니까? 또 엄청 작아지겠죠. 이렇게 엄청 작아지면서 압축력이 어떻게 돼요? 압축력이 어마어마하게 압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갑자기 수만 배, 수십만 배 질량이 갑자기 점프가 일어납니다. 이거 입자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알파예요, 알파. 알파 입자의 질량이 갑자기 점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질량의 근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바로 중성미자 진동 현상.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래서 질량의 근원은 H보손 힉스 입자가 아니고요. 3세대 양자 공간의 압축 강도, 압축 강도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라는 놈이 E가 M, T로 바뀌는, 요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제가 요렇게 바뀌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네. 자, 그래서 질량의 근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기장의 근원. 결국은 또 자기장, 자석의 자기장이 도대체 뭐냐. 예. 자석에서 뭐 자기장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이게 근원이 뭐냐. 네. 근원이, 아까 제가 저도 이제 정확히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의 근원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결국은 우주적 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주적 막. 결국 이게 근원 우주라고 할게요. 6차원 근원 우주적 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막이 계속 돌돌돌 말리면서 회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자석. 그래서 그것이 가로 세로 높이에서는 자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석의 그 성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보여줘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이것이 우리라고 볼게요. 우리. 자, 인간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되겠죠. 3차원 연자니까. 아니,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못 가요, 이게. 왜냐면 이건 양자, 원자 두께.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그래서 또 이거 자기 홀극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저 위에가 빨간색이고 밑에가 파란색이고 중간에 딱풀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것이 근원적 오리진 근원이고 얘가 한번 접힌 겁니다. 이렇게 접히니까 어떻습니까? 공간이 생겼잖아요. 공간이. 여기는 공이 있죠. 공은 있는데 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이 있잖아요. 여기 공이고 요 간 아닙니까? 간? 우주적으로 한번 접혔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간이 생겼고요. 그 공간에 우리 개미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개미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게 개미고요. 그 개미는 요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저 위로 탈출해 볼까요? 탈출이 가능합니까? 이게 탈출 못하죠. 왜? 여기의 입장에서 윗면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볼까요? 밑으로 갈까요? 밑으로 이 입장에서 여기 있죠. 밑에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벽이잖아요. 빨간색 벽. 위도 빨간색 벽. 빨간색과 빨간색은 밀어내죠.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해서 얘가 빨간색이에요. 개미가. 그래서 위로 가려고 하면은 원자 두께 위로 가려면 위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가면 밑에도 그 벽면 빨간색이거든요. 밑에서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X, Y밖에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막이 있는데, 그 막은 우리가 결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이제 자기장, 자석의 그 흐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자별, 그다음 항성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 자, 초대 질량 블랙홀은 제가 여기 설명드렸고요. 중성자별은 뭔가가 뻥 하고 터지면 초신성이라고 하죠. 초신성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터지는 그거를 초신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중성자별이 탄생을 하고요. 그것보다 또 그거 중성자별이 한 번 더 터지면 항성 블랙홀이 탄생을 하고, 항성 블랙홀이 한 번 더 터지면 중간 질량 블랙홀이 탄생을 하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뭐 야간, 그 다음에 이거 터지면은 그 초대 질량 블랙홀,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이제 말이, 이거는 그 누구도 이해를 못 한다고 설명드렸죠. 그 퀘이사로부터 초대 질량 블랙홀이 탄생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물리학에서도 말하고 있고, 저도 맞다고 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볼게요. 그 태양 속에는 이렇게 이게 태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뻥 하고 뭐가 터지냐? 얘가 터지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빨간색이 터집니다. 이것이 중성자별이라는 겁니다. 블랙홀은 뭡니까? 그럼 이게 알파는 뭐냐?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양력이 붕괴되면 양력이 아작이 났어요. 양력의 지평선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중성자별에는. 그다음 항성 블랙홀, 베타가 뻥 하고 터져가지고 베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베타가 뭡니까? 베타가 바로 광자, 빛이라고 하겠습니다. 빛이 아작났어요. 광자가 아작이 난 별이 바로 그 블랙홀, 항성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홀 하는 거죠. 빛이 아작이 났어요. 빛이 뭡니까?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말이 사건이 펼쳐지니까,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빛이 아작이 났어. 빛이 아작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안 보인다고. 사건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 질량 블랙홀, 감마가 터진 겁니다, 이렇게. 중간 질량 블랙홀,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글루온, 강력이 되겠습니다. 강력이 아작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제가 설명드렸죠? 파란색은 2파이배에 더 무겁다고. 드디어 완벽한 파란색이 됐습니다. 2파이배에 더 무겁습니다. 무거운 별로 갑자기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 질량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대 질량 블랙홀은 개념이 다르다. 4차원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 여기 중간 질량 블랙홀 양력의 지평선. 요거 그 광자의 지평선.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이죠. 얘는 글루온의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크플로우. 자, 암흑류. 관측 가능한 우주. 말이 어렵네, 이거는. 그 다음에 우주에서의 가장 큰 구조물. 만리장성, 100억 광년. 말이 어렵습니다. 역시 그림으로 봐야 돼요. 자,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걸 이제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공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띠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여기는 뭡니까? 도대체, 여기 텅 비었잖아요. 이거 왜 비었습니까? 왜 이렇게 띠가 있습니까? 그 띠가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띠들이 막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우주의 끝과 끝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의 길이가, 요거 하나의 길이가 1억에서 2억 광년이에요. 억이에요. 근데 끝과 끝은 아니네. 한 10억 광년 정도 되겠네요. 하나, 둘, 셋, 한 10억 광년 정도.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또, 보다 더, 이제 그래픽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면, 이렇게.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요 속에는 왜 뻥 뚫려있죠? 그러면서 얘가 흘러가요, 은하가. 여기 점 하나가 은하입니다. 은하가 슝!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것이 또 은하 흐름이에요. 은하 흐름이세요, 흐름이. 그 흐름은, 중력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냐. 왜 은하하고 은하는 잡아당기니까 그게 또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계속 중력, 아인슈타인의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개념 자체가 틀렸어, 지금.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또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너무나 쉽습니다. 앞에서 제가 초전도체 기억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전도체 현상이죠. 초전도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종 초전도체. 초전도체를 만들면 원래 자석이 철판을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근데 얘를 초전도체로 만들면 자석이 철판을 못 뚫습니다. 이렇게. 뭔가 방음막이 생겨버려요. 이가. 예. 자, 이게 자석 전체를 둘러싸는 뭔가 방음막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우주 전체를 둘러싸는 방음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 전체를 둘러싸는 방어막. 그래서 우리는 그 우주 전체에 갇혀가지고, 네, 우주 전체에 이렇게 방어막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방금 이거를 제1종 초전도체라고 부르고요. 제2종 초전도체가 또 있습니다. 제2종 초전도체는 뭔가 올라오는데 여기 초전도체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뚫으면서 뱅글뱅글 이렇게 볼텍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시뮬레이션 쪽으로 표현한 그림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뭔가 뱅글뱅글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아니 이거나 지금 같은 그림 아닙니까? 지금 이거나 아니 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얘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흐름이 생기잖아요. 흐름이 이렇게 거대한 은하단 이게 막 얘가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 한 번에 두 가지를 설명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뭐 꼭 육각형 같이 생겼죠. 네, 육각형 꼭 육각형 아니 이거나 지금 아니 꼭 네, 뭐 육각형처럼 생긴 것들이네. 육각형처럼 생긴 것들이 잔뜩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완전 육각형으로 그려놨네요. 완전히 육각형으로 그려놨지 않았습니까? 네, 다크플로우 20번, 그 다음에 라지 스트럭처 21번. 초전도체다, 이거. 우리 우주가 초전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그 로렌츠 변화에서 이제 뭐 시공간의 통합, 아인슈타인이 이제 뭐 엄청 유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4차원 시공간에 있다는 거, 4차원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저는 이제 물리학에서 시간을 상대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게 상대 시간이 아니고요. 상대 시간이 아니고 4차원 공간이에요, 그게. 상대 시간이 바로 4차원 공간이고요. 그럼 시간은 절대 시간이라는 겁니다. 뭐 절대 시간 얘기는 뭐 여기 문제는 아니니까 미해결 문제의 목록이 아니니까 절대 시간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3차원 공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차원 공간이 제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차원의 수직 방향을 이렇게 그려야죠. 자, 그래서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이제 갑니다. 속도를 갖습니다.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저의 주장, 물체가 속도를 가지면 4차원 방향으로 빠진다. 속도를 가지면 4차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런 성질이 있느냐? 또 그거 설명하려면은 그림으로 설명하려면 좀 힘드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만 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우주의 팽창, 우주가 4차원 방향으로 팽창한다는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4차원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빛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게 4차원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요 3차원 방향밖에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3D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 물체는 실제 요렇게 갔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갔잖아요. 그 실제 길이를 L0, 제로는 오리지널이 있는데 우리 관찰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다시 우리의 관찰은 3차원이에요. 3차원. 3차원 방향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길이 대 우리가 관찰하는 길이는
이거는 C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자, 빛은 어떻게 갑니까? 빛의 이동은 휘어진 공간을 따라 그대로 이동한다. 자, 휘어진 공간을 따라.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은 휘어진 공간 그대로를 따라 이동한다. 맞죠? 이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자, 그래서 맞죠? 휘어진 공간을 따라 그대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를 가지면 4차원 방향으로 빠진다. 그래서 이게 끝났습니다. 는 C대 요 길이 대 요 길이 아닙니까? 요 길이? 요 길이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C의 제곱 나누기 요 V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예, 그럼 이거 바로 이것이 바로 로렌츠 변환이에요. 로렌츠 변환. 그 길이 수축에 이제 그 공식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자,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갔다고요? 실제로는 요렇게 간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거리를. 근데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요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원래 길이는 이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축됐네요. 그래서 길이 수축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길이 수축.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늘어났다. 시간이 지연됐다. 왜? 엄청 빨리 가야 돼. 엄청 빨리 갔잖아요. 엄청 빨리 갔는데 이게 요거밖에 못 갔어요. 요거밖에 못 갔네요. 시간 느렸잖아요. 느려졌잖아요. 네,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시간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 시간이 아니고 4차원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4차원 공간으로 들어간 정도를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층 문제. 자, 계층 문제. 왜 중력은 힘이 너무 약한가? 중력이 문제입니다. 이게 또 중력은 하여튼 재규격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요게 여기서 인간 중심의 원리를 미세 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 물리학에서 인간 중심 원리를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 인간 중심 원리는 철학이자 종교 아닙니까? 지금 물리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리학 자체에 뭔가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인간 중심 원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인간 중심, 그래서 이제 미세 조정 문제도 또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물리학에서 미세 조정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신이 미세 조정했다. 그것도 종교학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물리학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우주상수 문제는 양자론을 우주에 대한 정의활동에 생기는 계층 문제의 또 다른 예다. 네, 우주상수란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들어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겠죠. 우주상수. 네, 이 우주상수가 암흑에너지와 연결이 돼 있다. 네. 물리 역사상 최악의 실수가 아니고요. 오류입니다. 오류. 물리 역사상 최악의 오류. 우주상수 문제와 계층 문제. 우주상수와 계층 문제. 이러한 계층 문제는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주상수와 계층 문제. 네.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오류. 이게 뭐냐면 계층 문제. 자, 플랑크 길이의 제곱. 근데 플랑크 길이라는 거는 양자역학을 대표합니다. 곱하기 우주상수라는 거는 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람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1의 음수 121.5분의 1, 120승 122승 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 이건 물리학 역사상 최고로 크게 틀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설명을 해내시오.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자,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을. 첫 번째, 아니 플랑크 길이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 121승이잖아. 이게 숫자 첫 번째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제가 분명 4척,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해낼 수 있을까. 자, 0.1502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99.9%까지 그 정답 자신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으면 요것도 큰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2.61 2의 음수 12승. 아, 그러면 요것도 무슨 큰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16 2의 음수 133승, 2.61 2의 음수 12승. 자, 나눠볼까요? 이것 나누기 이것. 이제 이거는 거꾸로 해야 되나? 는 이것 나누기 이것. 는 여기다 로그를 씌워야죠. 네. 자, 왜 이게 또 4.44야? 예, 121.35승. 121.35. 예, 121.4. 네, 121.4승. 자, 정답은 뭐라고요? 121.5승이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121.4나 121.5나 이거는 확률이 이것이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우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우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우연히 뭐 물리학과 비슷한 숫자 자, 이것도 우연이다. 이것도 우연일 수 있습니까? 이거 우연일 수가 없죠. 왜? 숫자가 너무 작죠. 아니면 이거 거꾸로 하면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대충 그 대략적인 값이니까 대략적으로 약간 오차가 있네요. 네. 정답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원이 뭐냐고. 제가 설명드렸죠. 근원은 6차원이라고. 그 6차원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중성미자라고, 중성미자. 그래서 이것이 중성미자 아닙니까? 중성미자.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중성미자이겠죠. 이것도. 중성미자이죠. 그래서 중성미자가 근원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양자역학의 근원이고요. 요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근원이에요. 자, 이거는 입자의 근원이 바로 중성미자이고 0차원 나누기 3차원이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성미자 같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0차원 나누기 3차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랑크 있잖아요. 플랑크가 뭐냐?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플랑크가 뭐냐? 하여튼 플랑크가 있는데 그 플랑크를 만나면 물리학이 파탄난다. 그러니까 플랑크 숫자가 있어요. 플랑크 숫자를 만나면 물리학이 끝났어. 더 이상 해석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작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겠죠. 그것보다 더 작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물리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얘가. 여기 플랑크 0차원 해석을 한 것이고, 우주상수는 우주를 싹 훑은 겁니다. 우주는 몇 차원입니까? 3차원 아닙니까? 3차원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0차원이고요. 0차원 곱하기 3차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혹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3차원하고 0차원하고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죠. 자, 3차원 우리 우주예요. 자, 2차원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2차원은 2차원은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그 속이 2차원이에요. 그럼 1차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속에 그 속. 그러면 0차원은 그 속에 그 속에 있겠죠. 그러면 그 차이는 이 정도 나야죠, 이 정도. 예. 딱 정확히 1차는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오류가 아니고요.
엄청 계산 잘한 겁니다. 이게 맞아요. 계산 정답이요. 정답. 계산 물리학에서 엄청나게 계산 잘한 겁니다. 관측도 잘했고 계산도 잘한 겁니다. 뭐가 틀렸냐? 해석이 틀린 거죠. 해석을 잘못한 거죠. 아니 3차원하고 3차원을 해석을 해야지. 이게 끼리 곱해야죠. 자, 끼리 곱하려면 어떻게 곱해야 됩니까? 끼리 곱해야 됩니다. 엉뚱한 것끼리 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중고등학교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 뭡니까? 네, 끼리 곱해야죠. 끼리 곱해야지. 자꾸 엉뚱한 것끼리 곱해. 엉뚱한 것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요.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수학을 잘하는 사람, 사칙연산을 잘하는 사람, 끼리 같은 것끼리 사칙연산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야 이거 0차원이다. 그럼 0차원이면 얘도 0차원을 곱해야죠. 얘가 3차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3차원을 곱해야죠. 1입니다. 1. 왜? 아까 제가 끼리라고 했잖아요. 3차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3이 돼야죠. 끼리 사칙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같은 거잖아요. 그럼 1이죠. 1. 이게 아니고 1이에요. 1. 그래서 계측 문제. 너무 작은 숫자가 왜 그게 무슨 뜻이냐 설명드렸죠. 계측 문제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럼 중력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무너무 숫자가 작죠. 왜 이렇게 너무너무 숫자가 작은지 제가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측 문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주 급팽창 문제.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맞는 이론입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틀린 거죠. 인플레이션 이론이 이게 맞다고 했으면 이런 거 1번부터 23번까지 다 설명해 냈어야죠. 인플레이션 이론이. 네, 저는 1번부터 23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 이론 틀린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아니고요. 4차원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게 뻥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3차원 우리 우주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사실 우리 3차원의 관점에서는 뻥 터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 안 했죠. 3차원 자체가 존재를 안 한 겁니다. 존재 안 하는 게 저기서 3차원의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뻥 터져서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4차원의 관점에서는 4차원의 거대 항성이 뻥 터져서 우리 우주가 짠 하고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25번 양자역학의 해석. 양자역학을 해석해서 이제 양자 중첩 상태, 파동 함수 붕괴, 양자 결 어긋남 하면서 또 하나 또 철학적 용어로 넘어갑니다. 왜 철학으로 넘어가느냐? 이상하거든요. 이상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왜 설명이 안 됩니까? 네, 여기서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거 곱하기 일반 상태 했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물리 역사상 최하고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안 되는데 무엇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적 해석이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하자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결론은 입자인과 동시에 파동이다. 사실 입자인과 동시에 파동이다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둘 다 동시에 갖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겁니다. 자, 이게 양자 공간이라 스프링이 양자 공간이라고 이 양자 공간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입자가 됩니까? 파동이 됩니까? 당연히 이 공간에 갇혔잖아요. 이렇게. 이게 당연히 입자로 돌돌돌돌 말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얘를 퉁 쳤어. 막 이거 흔들어. 스프링을 막 흔듭니다. 흔들면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 하고 점프를 하든지 이쪽으로 점프를 하면 입자죠. 점프를 하든지 아니면 퉁 하고 우리 세상 가로 세로 높이 XYZ로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세상으로 나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에 나타나도 입자입니까? 아니, 우리 세상은 쫙 뻗어 있는데, 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데요. 스프링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그러니까 얘가 풀리는 거야. 파선으로 이렇게. 파동이 아니라 이제 파선이 되는 거죠. 파선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인과 동시에 파동이다가 아니고요. 양자 공간 속에 있으면 입자가 되고요. 왜 돌돌돌돌 말리니까. 이것이 퉁 쳐가지고 우리 공간에 나타나면 파선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거 아까
초전도체 현상에서 자기 선이 입자가 됐습니다. 동영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양자 공간 여기 4차원, 6차원. 이게 어떤 것이 이 4차원, 5차원, 6차원 속에 있으면 요 놈이 여기에 있으면 입자로 되는 거지, 입자로. 근데 얘가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입자가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의 점프 요렇게 점프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여기죠, 정확히. 여기서 요렇게 점프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이놈이 막 흔들어요. 양자 공간을 흔들었어.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면 막 퉁 하고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점프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점프하겠죠. 3차원 우리 공간. 왜? 우리 공간에 나타났으니까. 예. 자, 근데 우리 공간은 뭡니까? 허공이에요. 허공.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간만 보자면, 가로 세로 높이만 보자면 우리 공간 방향으로 우리 공간, 자, 이쪽으로는 막 어마어마하게 압축돼 있죠. 근데 XY 방향으로 보세요. 그럼 허공이잖아요. 우리 공간 방향으로는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은 뭡니까? 허공. 양자 공간이 없어요. 양자 공간이 없다. 자, 이거는 뭡니까? 양자 공간의 차원이라고 했죠. 제가 설명을. 양자 공간의 차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막 있어요. 이게 0.15 이거를 가져요. 질량을 엄청 압축됐어요. 얘를 막 흔들면 이쪽으로 튀웅 하고 넘어오겠죠. 넘어오는데 양자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로 오면 이건 3차원 양자 공간이에요. 세 번째 양자 공간. 근데 양자 공간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쪽으로 0으로 온다는 겁니다. 0으로 오면 질량이 없어요. 질량이. 음수 133승입니다. 음수 133승은 질량이 없죠. 없다고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광자하고 빛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광자는 여기에 여기. 그래서 광자는 질량을 갖습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 물리학에서는 광자, 빛 모두 질량이 0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의 주장, 광자는 전자기력을 유발을 하고요. 그 전자기력을 유발하는 광자는 질량을 갖습니다. 질량이 커요. 근데 그 광자를 흔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양자 공간 속에 있는 광자를 흔들어제껴. 그러면 평 하고 우리 세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오겠죠. 근데 그게 우리 세상 허공이에요. 허공이니까 이렇게 가면서 얘가 파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파동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파동, 빛이죠. 빛. 그 파동을 우리가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파동이 됐고 그 파동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파동의 질량 0이죠. 0. 물론 정확히 0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0이라고 해도 아주 충분히 훌륭한 답이죠. 0이죠. 0. 네. 자, 그래서 양자역학에 해서 딱 이 그림을 보시고, 네, 양자역학이란 이쪽이 양자역학이고요. 이게 입자가 되는 거죠. 양자 공간 속에 빠졌으니까 입자가 되는 거고, 그걸 막 흔들어요. 흔들면 평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어디로? 0. 양자 공간이 0인 곳에 빠집니다. 거기는 허공, 양자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선으로, 파선이 길잖아요. 기니까 이제 파동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파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량은 0이 되는 거죠. 0이. 자, 그래서 양자역학적 해석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끈이론. 끈이론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끈이론이 그럼 만물은 끈으로 되어 있다. 네, 끈이론. 가지고 이제 뭐 물리학의 혁명을 이룰 거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세상, 우리 세상은 여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여기라고 설명드렸고요. 예,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자. 자, 우주를 관찰해보자. 그럼 여기에요, 여기. 우주를 관찰해보자는 여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 전체를 관찰하자는 여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관찰해보자. 그럼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를. 예, 그 양자역학이 우리 세상으로 나타나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를. 조금 복잡합니다. 야, 끈이론이 바로 여기를 해석하는 것이 끈이론이라는 거죠, 이게. 그것이 바로 여기를 해석하는 0. 여기를 넘어가는 거 왼쪽 있습니까? 없습니까? 왼쪽 없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파탄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파탄이 아니라 파탄이 아닌 거죠.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아니, 여기서 요렇게 가지고 턴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왼쪽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탄 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다. 네, 플랑크. 제가 기억했죠. 물리학의 플랑크를 만나면 끝났다고. 종말. 물리학의 종말. 네. 여기가 플랑크예요. 여기가 플랑크. 그러니까 끈이론은 플랑크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는 여기를 봐야죠. 끈이론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끈이론이 만물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끈이론을 제 아무리 끈이론을 엄청나게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밖에 해석 못하는 거죠. 전체를 다 설명해내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끈이론이 요거를 설명 절대 못합니다. 왜? 요것밖에 설명 못하니까. 네, 끈이론. 이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 우주상수 문제. 자, 우주상수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요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네, 설명드려서 깔끔하게 증명을 했죠. 우주상수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제가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진공지향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우주상수 문제예요. 요 숫자가 지금 파탄 났다고. 네, 너무너무 큰 오차를 보인다. 네, 그것이 이제 진공지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퀘이사가 뭐냐? 퀘이사가 도대체 뭐냐? 자, 퀘이사의 본질, 도대체 퀘이사가 뭡니까? 퀘이사의 본질은 수십 년 동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이해 안 됩니다. 이들은 현재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에 물질이 떨어져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활동 은하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이해되기 시작했다를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퀘이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은하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된다. 네, 그것이 퀘이사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퀘이사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밤하늘에 저 엄청나게 먼 거리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거리를 보면은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상한 이런 것들이 막 존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거 태양 아니냐? 태양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블랙홀 있잖아요. 그냥 블랙홀 아니냐? 그냥 블랙홀보다 수백만 배, 수십억 배 더 커요. 이게 한마디로 여하튼간에 말이 안 되는 존재예요. 이게. 퀘이사 좋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금 우리 물리학은 지금 이렇게 3차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차원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4차원 우주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4차원 우주에 뭔가가 있겠죠. 그 뭔가는 4차원이에요. 4차원.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게 우리 우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언제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언제? 지금도 떨어지고 있겠죠. 근데 언제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빅뱅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이 막 홀이 생겼어요. 이제 빅뱅 초기.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퀘이사가 탄생한다는 거죠. 이게 퀘이사들이 그러겠죠. 그러면서 퀘이사가 여기서 이제 그 반중력이 형성이 되네요. 4차원 세상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공간이 위로 불룩 솟아야죠. 그 위로 불룩 솟은 게 4차원 반중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때 이렇게 수소, 헬륨, 리튬이 탄생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격변에서 수소, 헬륨, 리튬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퀘이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현 물리학에서는 퀘이사를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여기 물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물질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요 속에 퀘이사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다시 방출을 하겠죠. 이렇게 퓨 하고 이제 왜냐면 그 10%만 흡수를 한답니다. 그리고 90%는 다시 방출을 한대요. 자, 그럼 문제가
이게 진짜 물리학 이론이 맞는지, 이게 왜냐면 의문이 여러 개 생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빅뱅 초기란 말이에요. 빅뱅 초기에 이런 물질 덩어리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해석이 반대라는 겁니다. 퀘이사에서 이게 여기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퀘이사로부터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완전히. 이거라는 거. 왜 반대냐? 반중력. 그러니까 여기는 중력을 생각하면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중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빨려 토출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은하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물리학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래서 리튬 플라브럼, 예. 그 수소 헬륨 리튬이 언제 발생했냐? 예, 뭐 물리학에서는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그 태초에 빅뱅이 뻥 하고 터질 때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퀘이사가 우리 우주로 탁 떨어지면, 예, 반중력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되겠죠. 그때 수소 헬륨 리튬이 짠짠짠 하고 발생되는 거다. 그 발생이 되니까 은하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소 헬륨 리튬이 발생되는 거는 그건 어디서 나왔냐? 네, 여기서 설명드렸죠. 공간이 막이 있다고요. 막이. 이 막이 툭툭툭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 막이 툭툭툭 끊어져 가지고 알갱이로 바뀐다고요. 알갱이로. 네. 동영상 보셨죠?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놈입니다. 요때는 선으로 있었죠. 선으로 있던 놈이 툭툭툭 끊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알갱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수소 헬륨 리튬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요거 제가 설명드렸죠.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툭툭툭 끊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그놈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조합을 이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수소 헬륨 리튬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홀로그래픽 프린서플, 홀로그램 우주론. 자, 홀로그램 원리. 양자 중력이 중력을 포함하지 않는 저차원적 묘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하여튼 홀로그래픽을 잘 알려진 예는 끈이론의 대역입니다. 야, 근데 홀로그램 원리라는 것이 이게 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그런 단어인가요? 홀로그램. 참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튼 이걸 해결해 보시오. 자, 홀로그램 원리. 자, 우리 우주는 여기라고 했죠, 제가. 여기. 우리 우주는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 우주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우주가 여기 있다. 물질 우주입니다, 물질 우주. 자, 물질의 반대는 뭡니까? 물질의 반대는 정보죠. 물질하고 정보하고는 전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정보의 대표적인 게 홀로그램 아닙니까? 홀로그램은 정보를 가지고 막 정보하고 빛하고 만나가지고 막 가상 뭐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상이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우주는 물질입니다. 물질 우주예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가겠죠. 변화의 방향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돌아서 빙빙빙 돌아서 결국 이쪽으로 오겠죠. 여기로. 이거 뭡니까? 대칭 아닙니까? 대칭. 자, 우리 우주가 여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우주의 정반대잖아요. 반대. 우리 우주의 정반대. 자, 물질 우주의 정반대는 뭡니까? 근데 정보 우주의 대표적인, 자, 거기서 빛이 있겠죠. 근데 빛이 아니라 반빛이 되겠죠. 반대니까. 반대빛의 정보. 그 반대빛이 막 그 배열을 해요. 그럼 뭡니까? 그게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그러니까 홀로그램의 원리 맞다는 겁니다. 근데 단 우리 우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우주는 물질 우주고요. 우리 우주의 정반대의 우주가 존재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우주가 아니죠. 우리 우주는 여기에요, 지금. 네. 자, 그래서 홀로그램 원리는 그냥 우리 우주의 반대 우주다. 우리 우주의 반대 우주는 존재해요, 지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 우주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우주는 우리 우주예요. 자, 제가 우리 우주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설명드렸죠. 네, 이게 뭐냐면 블랙홀이 지배하는 우주입니다. 블랙홀. 네, 블랙홀은 계속 똘똘똘 말겠죠. 이렇게 블랙홀이 덜덜덜덜 말리겠죠. 말아가지고 막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갑니다. 이건 뭡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얘가 요쪽이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는 건 뭡니까? 내뱉어야지. 이게 반대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내뱉어야죠. 내뱉는다. 화이트홀. 여기가 화이트홀 우주예요. 요렇게 가는 게 화이트홀 우주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러면 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시켜서 웜홀을 만들 수 있다. 웜홀. 네, 만들어집니까? 아니, 우리 우주는 요렇게 간다니까요. 요렇게. 여기서, 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우주는.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화이트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블랙홀하고 화이트홀하고 연결해서 뭐, 웜홀을 만든다. 아니, 불가능한 얘기죠. 그냥 단지 소설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은 어디서 나타난다? 요것이 물질 우주. 네, 우리 우주가 여기라고 했죠. 이것이 물질 우주. 네, 홀로그램 우주. 여기가 홀로그램 우주예요. 우리 우주는 요거라는 거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32번. 초대칭. 자, 초대칭. 시공간에 초대칭이 나타날 것인가? 테라 일렉트론 볼트 스케일에서 시공간에 초대칭이 나타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초대칭 파괴의 메커니즘 무엇이고 초대칭이 하여튼 말이 어렵죠. 초대칭 뭐 쉽게 설명하자면 뭐 이렇게 시공간의 초대칭. 하여튼 뭐 우리 공간이 있다면 다른 뭔가 대칭이 뭔가가 나타나냐?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는 초대칭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현재의 물리학의 총 기술을 다 투입을 해도 하여튼 초대칭은 그렇죠? 시공간에 초대칭이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키우면 실험 장치를 더 키우면 나타나겠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니 이미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기 대칭 좌측하고 우측하고 대칭이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이것이 초대칭이 아닙니다. 초대칭은 또 뭐 막 엄청 달라요. 뭐 말이 뭐 여기를 보면 아까 제가 요쪽이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라고 했죠. 네.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고요. 요렇게가 아마 초대칭인 것 같아요. 요렇게가 초대칭이고요. 아마 요렇게가 게이지 대칭인 것 같습니다. 뭐 거꾸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쪽이 현 물리학이고요. 물리학이고 여기도 있고 분명 있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물리학에서. 그래서 하나 여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둘, 셋, 세 개가 더 있다. 그러니까 결국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뭔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물리학에서. 그래서 초대칭, 게이지 대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뭔가가 더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타원 방정식을 보시죠. 자, 타원 방정식을 보시면 제가 아까 우리는 여기라고 주장을 했죠. 제가 요쪽. 요쪽에 아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시 설명드리자면 자,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쌍이 입자들이 있죠. 아니 이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 이렇게 변해가지고 여기 두 개가 있겠죠. 네. 얘가 또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얘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네 개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요쪽 좌측과 우측이 대칭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초대칭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위하고 아래가 대칭이잖아요. 위하고 아래가 대칭이잖아요. 이것을 게이지 대칭이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초대칭과 게이지 대칭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타원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 우리 우주는 제가 여기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가 이제 우리 우주예요, 여기가. 우리 우주는 뭡니까? 실수죠, 실수. 예, 실수. 페르미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페르미온과 보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리학 용어니까 하여튼 페르미온이라고 치고, 좌측이 페르미온이 지배하는 우주, 우측이 보손 입자들이 지배하는 우주. 그래서 그 다음에 페르미온과 보손은 서로 대칭의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칭 이론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위는 양수 우주, 네, 밑은 음수 우주. 네, 양수와 음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게이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실수가 페르미온 실수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설명했다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33번 뮤 프라블럼. 이거는 뭐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 물리학의 이론을 잔뜩 전개시키다가 보니까 뭐 뮤 프라블럼이라는 게 뭐 발생을 했대요. 저는 저 이론하고 아무 상관없죠. 저는 그게 아니고 타워 방정식 풀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뮤 프라블럼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멀티버스, 다중우주. 당연히 다중우주겠죠. 왜냐? 자, 제가 2차원 우주가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운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에서 2차원 우주가 펼쳐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2차원 우주가 몇 개입니까? 동일한 논리로 3차원 우주가 몇 개겠습니까? 3차원 우리 우주와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개수로 있겠죠. 다중우주가 필연적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중우주가 모두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자, 코스몰로지컬 원리, 우주적 원리. 우주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주적 원리지 않습니까? 우주적 원리. 다중우주, 모든 다중우주 다 아름답죠. 우리 우주만 이런 공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모든 모든 다중우주 다 이렇게 타원 방정식을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탄생할 확률, 110에 120승분의 1, 어마어마한 확률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로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게 아니고요. 1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1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는 반드시 아름답다. 다중우주 A, B, C, D 다중우주 모두 다 정확한 이 공식이 성립을 하는 것이며 모두 다 당연히 아름답죠. 역시 또 물리학과 전혀 완벽하게 반대인 설명과 주장이죠. 그럼 제 주장이 맞느냐? 아니, 지금까지 1번부터 20 몇 번인가요? 네, 35번까지. 아니, 그냥 이 두 개 가지고, 차트 2개 가지고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설명을 했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99.9%까지 정답 아닙니까? 자, 그래서 퀀텀 필드 시어리, 양자장 이론, 물론 또 양자장이 있겠죠. 물리학에서 뭐 양자장이라는 게 있다. 네,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양자장이 이거라는 겁니다. 4차원의 양자장이 있고요. 5차원, 6차원 양자장이 이렇게 있다. 그럼 1차원에서 3차원은 아직 양자장이 형성이 안 됐다고요. 우리 우주에는 형성이 안 됐고 어디에 있냐네. 이거는 저 운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속에 있다고요. 그 속에. 네, 그리고 요거는 아예 없는 거죠. 0이죠, 0. 0은 우리 허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양자장이 없다. 네, 우리 허공은 양자장이 없는 겁니다. 우주 검열 가설과 연대 보호 추측이라고 하는데 우주 검열 가설과 연대기 보호 추측. 네, 이것은 결국 그냥 블랙홀 얘기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속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얘기이고요. 제가 설명드렸죠. 양자홀이라고 그거는 양자화 시키는 것이고 그 양자홀은 플랑크 질량입니다. 플랑크 단위가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플랑크를 만나면 물리학이 파탄 난다고. 근데 그 플랑크가
물리학에서는 0차원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플랑크도 0차원부터 6차원까지 있다라는 거죠. 차원 플랑크로 계산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